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서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지역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도정 질문은 신안 해상풍력 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그리고 전남형 농촌 재건대학 제안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8.2기가와트의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전남이 해상풍력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서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핵심적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익 공유 형태로 상생 일자리 모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1월 달에 발전사 그리고 제조업체, 전남 노사민정협의체 등 37분이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서를 서명했었습니다. 아시죠? 예, 예. 예, 내용을 이게 아닌가요? 예, 이게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형 일자리 상생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가 이제 지난해 6월에 초안이 작성이 되어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회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최종할 때와 초안과 내용이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이 회람 전에는 지역 내 부품 조달 비율이, 의무 비율이 지역 내 생산 제품 100% 사용 이렇게 되어 있고, 터빈 같은 경우는 50% 쿼터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안에서는 도내 생산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한다라고 해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후퇴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된 어떤 배경이 있으신가요? 예, 그 당초 초안을 작성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지역 내 생산 제품을 100% 사용한다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 저 산자부 쪽에서는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이 표현들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 WTO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이렇게 그 도내 생산 제품에 대한 의무 비율을 없앤다라고 한다면은 전남에 주소는 두고 생산지는 실제 전남이 아닌 곳에 두어서 그쪽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 전남에 납품되는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협약서 자체 내에다는 명시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두는 것은 지금 현재 협약사에서는 어렵게 돼 있지만, 나머지 다른 이후에 이제 후속적인 내용들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 일정 비분의 그 지역 내 생산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명시적으로는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하는 목적이 거기 때문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지보수라든가 향후 20여 년이 넘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고, 일자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조선산업의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상발전 사업으로 풍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관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련된 또 생태계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리면 그런 목표가 사실 달성하기 어렵다. 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의 생산 제품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기 본 협약서에는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이후에 실행하는 어떤 후속 시행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시행 협약이라는 그 말고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상풍력 사업이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 우리 도가 가장 기본적인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그 공장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일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이제 물량 발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발전사가 국외사가 지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터빈이든 블레이드든 타워든 간에 물량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공동으로 다 모아서 발주를 하면 어떤 그 구매력을 그러니까 파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명시적으로 협약서에 있지 않지만 그런 그 공동 구매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장 지역 내 공장을 여기다 짓도록 하고 그래서 그 공장 지은 사람들이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해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유관 업체들을 키우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든 간에 우리 지역에 당초의 이 사업의 목표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관련 생태계가 조성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또 보시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 상생협약서 구조에 보면 21조 원의 투자와 4,286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인력과 관련해서도 인재 양성을 제조업체 인력이 1,300명, 유지보수 인력이 1,356명에서 2,656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 한 6,9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제 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기업 유치 450개, 일자리 12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위에 거는 총 8.2기가와트, 그러니까 20년부터 30년까지 전체 사업 규모를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450개, 12만 개 장출은요. 그 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에 나와 있던 1단계, 그러니까 8.2기가 중에서 1단계가 4.1기가입니다. 네. 그 4.1기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밑에 있는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1단계, 2단계 저희 내용 구분합니다. 총량이 예. 8.2기가인데 그거를 1단계로 해서 4.1기가를 먼저 하고 이후에 2단계, 3단계는 4.1기가를 하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총량 지표 450개, 10만 개는 전체 8.2기가에 대한 자료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참여 기업은 향후 1단계 사업 추진 기간 동안에서 21조 원 4,200 그건 1단계입니다. 4.1기가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다 완료가 됐었을 때 저렇게 된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유지보수 인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방금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핵심인데 12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그 타워 블레이드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서의 기본 산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대입을 하면은 12만 명이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면 신규 일자리가 12만 개나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방식으로 하면 현재 대불산단에 있는 또 그 주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기업들에게 물량 수주를 주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쪽에 다른 연계된 생태계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신규 인력이 실제로 일자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헛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의 어떤 방식이 또는 다른 대안들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될 거냐에 대해서는 항상 보면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들 일하는 걸 보면 일단 용역을 맡겨서 하지 않습니까? 몇 개를 저희 셀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직접 일자리로 이 지금 그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1,024개 그러니까 그 타워가 이제 꽂히게 됩니다. 8.2기가에 1기가당 8메가니까요. 한 그 타워가 그러면 그걸 계산했을 때 8.2기가는 1,024개인데 거기에 이제 보통 그 1메가당 0.33명의 어떤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다. 직접 일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한 6,000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단지를 건설하거나 그에 이제 참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공장 설치하고 했을 때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간접 일자리를 한 11만 2천 개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총량으로 하니까 12만 개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이제 그런 저희들이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발전사 국외 발전사가 그 물량을 공동으로 터빈을 저희들이 사고 하면 해외에 있는 터빈사를 우리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고
그럼 그 유치 터빈사가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을 조달을 해서 터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우리 시장이라는 게 신안 앞바다에 있는 또 우리 도에 있는 16개 도의 시군에 있는 바닷가 시장을 내주고, 우리 지역에 기술이 있는 기업들을 가져와서 유치를 해서 시장과 기술을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잘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상 자원, 중요한 이 해상 자원을 사실 내주는 겁니다. 내주고 더 큰 어떤 이익들을 주민과 함께 누려보겠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또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자리가 단순하게는 그 계산식에 의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지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지금 어디서 언제까지 하신가요? 목포대학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용역 예, 목포대에서 올해 9월까지 하는 거로 저는 이제 좀 예,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TP하고 이제 목포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8.2기가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서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분석과 마스터 플랜 수립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모든 계획이 다 수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또는 전남과 연계해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 기초 자료 정도만 하는 것인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상 풍력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풍력기를 만들고 그다음 생산하고 그다음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그 자재가 뭐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서플라이 체인을 좀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의 입지 여건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항구라든지 공장 입지라든지 이런 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업종들을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어떤 업체들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예. 드는데요. 내용 그 지금 요 용역을 수행한 기관들이 제출한 이제 용역 기관 제안서입니다. 이 제안서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1차 선별 단계에서 수요 조사를 나주 혁신산단의 20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전략 기자재 품목이라 해가지고 4개의 분류해서 이렇게 몇 개 회사가 지금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나주 혁신산단에 있다라는 거고 의견인데, 현재 나주 혁신산단에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야 있는지 아신가요? 혁신산단에 뭐 한 500여 개 가까이가 아마 입지가 제가 아침에 이제 받기로 이제 80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죄송합니다. 아마 이제 국장님 아시는 더 큰 범위로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이 80개 정도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제가 그 내용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 태양광 관련과 연결되는 데입니다. 근데 왜 80개가 다 하지 않고, 또는 혁신산단이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몇 개, 20개 입주업체만 가지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을까요? 그 사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 대학에서 아마 저희들한테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 아마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그때 당시 자기들이 이제 계략적으로 아마 스크린이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용역을 하겠다고 공고를 하니까 몇 개 업체가 제안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전에 자기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용역 안에서는 이제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본 용역 안에서는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 현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업체에 대한.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서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스크린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아마 스크린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신, 방금 국장님 말씀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제안서는 저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전남의 업계 내지는 산업협의체 이런 것 다양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어떤 대기업 라인 중심으로 이렇게 산업이 집중화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그 새로운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여기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 산업계 특성 자체가 용역이라든가 신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지 못하면 대부분 거기에 영원히 같이 못하는 이런 형태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혁신산단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저게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다른 해상풍력 관련 업체들도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다 협의가 되고 또 관련된 산업협의체라든가 협의체 통해서 가면 되잖아요. 산단 협의체 통해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금 말한 어떤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도록 용역 추진 과정에서 좀 잘 살펴주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발전 배후단지로 해남의 화원산단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월달에 아까 보셨던 그 협약 선포식 하는 과정에서 내용에가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 중심지, 영암과 신안은 대규모 해상풍력 설비 제조 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된 생산과 이런 그 대부산단의 그 업종 전환까지 같이 해서 생태계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대부산단 주변에 있는 이 용당산단이 훨씬 더 물류비 전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쪽이 지금 선박구성 부품 제조업이라고 업체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해상풍력 관련 업으로 좀 바꾸면서 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당부도 용당산단에 대한 활용도를 배후단지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조치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단은 오늘 최적 용역,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 관련된 용역이 9월에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 주변 지역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주변에 있는 항구 또는 그 배후 단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맞게끔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투자 유치할 정도로 아마 전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당 영암에 있는 용당 산단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이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좀 해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그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전남 도내 곳곳에서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좀 말씀드리고 제안도 했습니다만은 국장님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이 사실 이제 기후 변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해라든가 또 가뭄, 홍수 피해 등 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숙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전남이 신재생 에너지의 최적지라고 해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난개발 방식으로 우리 산지라든가 농지가 태양광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고속도로나 지방도 경사면이나 유유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음 터널입니다. 방음벽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지금 요 용역을 좀 실증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가 산단이나 일반 산단, 농촌 그 산단 관련해서도 그 지붕에 이렇게 또는 산단 유유지 또 유수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산지라든가 농지를 이렇게 훼손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데서 설치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예, 그 현재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동향을 보면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에 대한 그 태양광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제 REC가 1.0에서 0.07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뭐 저희 도도 그렇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하자 하는 곳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절대 농지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농업진흥 지역 내에 그 보호구역 진흥 지역에 대해서만 그 지역 내의 구역에 대해서만 진흥 구역에 대해서만 염해 태양광만 대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이게 그거를 그 장기 20년간 일시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도 우리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를 하고 다만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 도로변 방음 터널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산자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그건 확대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지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도 그렇고 뭐 중앙 정부도 그렇고 똑같이 아마 그거는 방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염해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도 이익을 보고 그다음에 농지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농용 태양광을 좀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농지 소유주, 그다음에 임차농,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영농용 태양광 모델을 저희 도가 만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우리 농촌이 PPR이지 않고 경관 해치지 않고 농민들이 그 어떤 이 에너지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기왕님 말씀하셨으니까 영농용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으면 농민들 반발이 심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영농용 태양광 자체를 간척지하는 부분마저도 농민들은 거부하고 걱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또 그렇지만 큰 틀에서의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그 생활체육 지도자와 관련해서 김병주 국장님께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 우리 도내 22개 시군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몇 명 정도 혹시 있는지 아신가요? 257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여쭤보면서도 걱정했는데요. 어쨌든 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시군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십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그 무료 체육 강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주고 있기도 하고 또 지역의 행사라든가 있을 때는 또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근무 계약 기간이 1년씩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정규직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지금 진행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전국적으로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다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제 지난 4월에 완료를 했고요. 저희 도가 2등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 잘 되고 네.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제 간담회를 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처우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연도별로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기본급이 이제 2012년부터 21년까지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변화 속도와 기본급의 변화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최저임금과 붙어버린 이런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이제 생활 여건 자체도 어렵고 또 근무도 1년씩으로 이렇게 잘려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기본급은 이제 국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절반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시도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도비는 지금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식비라든가 상여금, 근속수당이나 자격수당 이쪽 복지포인트 이쪽으로 가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시군별로 지금 다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 격차가 이제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복합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차별이 있으니까 어려운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일은 시군 체육회에서 하고 또 이제 급여 책정은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잘 이야기가 좀 안 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책임 처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기본급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측면을 보면 인건비 보조 상황을 보면은 서울, 대구 다른 지역들 보면은 기본급에 대한 지원이 50% 많게는 저기는 뭐 이제 다 재정 요건이 좋으니까 저래 있습니다만은 2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수당 같은 경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전남도를 포함해서 경남, 강원, 전북 등이 지금 전혀 아무런 지원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신지요? 뭐 질문에 답을 네, 하시죠. 예.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그 789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점차로 이제 그 국민들의 그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년도 기준으로는 2,800명이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시도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50%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국비가 50%는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지방비 50%에 대해서 서울시는 기본급의 50%를 주고 또 대구 광역시는 25%를 주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일정 부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도 그러니까 광역 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것을 시군에다가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은 받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면 채용을 어디서 합니까? 도체육회 채용은 도체육회에서 예, 예. 하고 이제 시군으로 가는 그럼 우리가 거죠. 예산 지원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아닙니까? 어떤 뭐 광역이 상관이 없는 개입을 건 하든 아니죠. 안 하든 예.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받는 임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 지원비를 그 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참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그 최저임금하고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그 임금 격차가 거의 근접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중 말고요. 예. 뭐 이제 내용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제 이해하시니까요. 네. 예, 우리 도에서 이대로 냅둬 버리면 정규직 전환은 되는데 이 시군별로 지원을 해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이 도 내에서도 이제 급여 차이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요. 또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규직 전환하시는 분들과 이전에 됐던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이분들과의 가이드라인, 임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함께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이 또 격차에 의해서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과 관련돼서 현재 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분들과 간담회를 좀 하셔서 정규직 전환 기본 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처우 개선 문제를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시군이 해야 될 부분들 또 이분들이 또 감내해야 된다면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정리를 해가는 것이 맞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 우리 또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가는 대로 수렴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했고요. 그 저희 도도 저희 그 도에 있는 시군도 담양 같은 데는 이제 그 아까 기본급은 똑같고요.
수당이 그 67만 원 정도고 좀 적은 데는 신안은 14만 원인데 그 이유가 담양은 토요일 일요일 날 혹시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은 대체 휴무로 이렇게 하고요. 신안은 그것을 수당으로 줍니다. 뭐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시군과 함께 잘 협의를 해서 예, 예. 좋은 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군 간 그렇게 차별이 이제 계속 생기게 차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국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이 기후 변화라든가 또 그 수입 개방 등에 따른 경제 변화, 또 저출생 고령화에 의해서 환경 변화 그리고 대전환의 어떤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또 청년 돌아오는 전남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개 시군 중에서 18개 이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2020년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나갔던 15,000명 정도가 유출이 됐는데 이 중에서 88% 정도가 청년 인구가 유출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농가 중에서 30세 이하는 0.1%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농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의 문제까지 농촌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죠. 같이 엮어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도의회 마침 이제 입법 정책 팀이 있어서 이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의 신안대학의 중국 향촌건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그 중국 농촌건설의 그동안 역사라든가 문화적 영향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향들을 고민을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대학이다 보니까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서 학제간 연구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건설 역사라든가 개발 정책 또 현재 혁신 경험 등 이것도 선진국과 연계 시스템을 이렇게 좀 갖춰가는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푸젠 농림대학교가 신농촌개발원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개발 연구 비전을 이제 과학기술과 융합한 이런 농촌 전문 연구소로 잘 알려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4개 종합대학 기지 또 17개 산업기지에서 지역과 대학 또 과학기술 선도기업 또 사회 전 분야의 지원을 통합하는 방식의 이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지역 부흥 협력대회가 있습니다. 2014년에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방의 창생을 위한 시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을 지방 위주로 이주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1년에서 3년 거주하고 대부분 한 60% 이상이 현재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 단순하게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여기 나온 여러 IT 홍보, 육아, 교육, 문화예능 이벤트 여러 분야의 이 인력들이 청년 인력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도가 그동안 했던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으면서도 단순하게 농업 한 분야 또는 지역 한 분야 이게 아니고 융합하는 방식의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정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래도 인구정책, 청년정책 실시를 해왔었고요. 그러면서도 이 두 개 연계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중국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농촌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서 대학에서 저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농촌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문제뿐만 아니라 농촌이 플러스된 이런 지역의 문제를 정책을 학습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도에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제 우리 전남형 예를 들면 전남형 지역 부흥 협력대라든가 아니면 전남형 농촌 재건 대학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이 도립대학 우리 전남 도립대학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에 이 농촌 재건과 관련된 어떤 학과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농업기술원에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지금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지금 현재는 그냥 그 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역 농촌 문제까지 결합을 해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이런 방안도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 농촌 문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청년들을 육성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말씀드렸던 전남형 부흥협력대 또는 전남 재건대학 같은 정책 사업을 우리가 중국이 핵심 정책으로 했던 것처럼 도의 핵심 정책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 오고 또 지금 사실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가장 좀 불만이 뭐냐면요. 귀농귀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부족하다. 오히려 왔다가 다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 사례를 봤던 것처럼 이런 정책을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 검토하고 고민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 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공감하고 있고요. 전남의 청년 문제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 그다음에 농촌 재건 문제를 같이 융복합해서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인구하고 청년을 합쳐서 같이 정책으로 하자고 한 부분들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지금 인구 청년 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인구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 청년 정책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 농촌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삼농 정책은 농림식품국에서 하고 있고 마이스터 대학은 농업기술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인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경북하고 같이 해서 지방 소멸 위기 지역 특별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적인 지원을 좀 해주라라고 하는 법을 좀 제안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최근에는 그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이라든지 지역자원 시설세 같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그 입법 정책팀에서 만들었던 그 정책 제안서는 제가 좀 사전에 봤는데 말씀 주신 중국의 2개 사례, 그 일본의 1개 사례들 다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조정시정 중심이 돼서 앞으로 청년과 농촌 그리고 인구 유출 문제를 좀 같이 융복합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 관련된 부서와 같이 해서 연구해서 도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가 먼저 시행을 하고요. 국가 차원의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 건의해서 같이 해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의 지혜를 좀 빌려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 질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대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함께 소통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발언의 강도라든가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주민들과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의회가 교육청의 전문성을 존중하듯이 교육청도 주민 의사를 인정해야 되고 주민의 뜻이 모이는 우리 의회에 대한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11대 의회에 와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교육청의 이 업무 문화에 대한 여러 의견을 줬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오늘 또한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또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교육청의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정 어린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다라는 어떤 회의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도 이제 지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정 질문,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